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왜 명리학을 시작하게 됐고, 이 명리학이 어디서 탄생됐는지를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 명리학에서 사주팔자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솔직히 사람들이 이제 사주라고 하면은 좀 미신이나, 그런 무당이나 이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뭐 스님이 하는 말이나, 그것도 다 맞는 말이기는 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를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래는 이 명리학이나 풍수학이나 한의학이 2000년 전에 중국 송나라에서부터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고려 삼국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이제 중국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랑 일본이 좀 가장 해석이 잘 돼 있고, 일본은 소음인이 많거든요. 소음인이 많아서 굉장히 디테일해요. 디테일하고 뭐 신살이랄지 이런 게 좀 그런 게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서 태조 이성계 때 이제 왕권은 하늘에서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왕권 선언을 해서 명리학의 중심이 된 조선 왕조의 시작인 거죠. 이제 들어보셨죠? 성리학자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공자, 명자 이렇게 있는데, 공자도 그 명리학 책 역학 주역이라는 책이 이제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너무 많이 읽어서 그 가죽끈이 끊어졌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굉장하게 이제 그 경국대전이 완성됐던 게 이제 성조 때 완성이 됐는데, 그게 이제 관상감이라고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에 그 실제로 그 직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명리학, 풍수학, 한의학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 명리학에서 이런 관상감이 나왔고, 이 관상감에서 옛날에는 이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해가지고 역모를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사적이고 시크릿 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쉬쉬하면서 이제 기록하지 말고 그 음흉한 그 왕권이나 이런 쪽에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 명리학이 좀 많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명리학에서 풍수학도 나오고 한의학도 나왔는데, 지금 살아남은 거는 이제 한의학 하나만 살아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명리학이 근데 왜 사주팔자, 미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나라 이제 관상감은 뭐냐면은 반정, 역모, 당신 운명이 뭐 왕이다, 뭐 이런 뜻 때문에 시크릿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당취에서 이제 동학까지, 동학은 들어보셨죠? 정봉중 명리학 성리학자들이 다 명리 공부를 했어요. 동학혁명 뭐 이런 게 있는데, 당취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스님들이 절에서 이제 그 왕권이 고려시대에서 이제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는 이제 스님들이 이런 불교가 왕권이었잖아요. 아시죠? 근데 이게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가면서 이게 이제 스님들이 산으로 쫓겨나게 돼요. 산으로 쫓겨나는데 이제 굉장히 분노가 있고 격이 확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이 결사 조직을 만드는 게 당취입니다. 당취 조직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땡초라고 하죠. 땡초의 그 원래 그 원조가 당치예요. 당치에서 나왔어요. 당치 땡초 되는데, 이제 이 왕조를 지적하는 그런 건데, 이제 운부대사라고 해서 중국인이 있는데 한국에 이제 귀한 스님이 있어요. 운부대사라고. 이제 운부대사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 사람이 명리학을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조선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명리학자를 이제 스님들한테 전파를 해요. 이 운부대사가. 그래서 이제 장길산 황석영 소설의 실존 인물이 이제 숙종 시절에 이제 반란을 일으킨 이제 불교 스님이 명리학을 탐내한다라는 그 소설에 나오거든요. 장길산 소설에. 근데 솔직히 실제로 이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천한 신분이로 나락하게 되잖아요. 조선시대 때. 그래서 먹고는 살아야 돼가지고 민중한테 이제 도움 서비스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 당신 자식이 큰 놈이 될 것이군. 그러면은 스님 그러면서 막 밥 얻어먹고. 그래서 불교하고 명리는요, 실질적으로 그 관계는 없어요. 그런 게 없는데, 산에 들어가서 이제 스님들이 미친 듯이 명리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명상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청암 스님이 가장 유명한데, 일단은 그 스님으로 인해서 이 명리학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성리학 조선시대의 배경 관련이 여기서 이제 흘러나오면서 동학까지 가는 이런 좀 방대한 좀 어려운 내용인데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 명리학이라는 게 조선시대에서는 왕권에서 이 관상감이라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 있었다. 그래서 명리학은 이제 지배체제에서 저항체제까지 이제 스님 불교 자신들의 관점에서 역동적으로 수용되었다는 점을 좀 알고 계시면 되고, 토정 비결 들어보셨죠?
토정은 이제 이지함 선생님이 하신 건데, 이 토정 비결은 이제 조선 후기에 조선 왕조 부대에서 이제 정감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명리학 토정 비결 그런 서적인데, 이게 베스트셀러예요. 그래서 명리학적에게 이제 기초인데, 성리학자들이 가장 많이 읽고, 이제 뭐 굉장히 너덜너덜할 정도로 밤에, 낮에는 성리학 공부를 해서 전파를 하고 나라 일을 보고, 밤에는 다 모여서 정감록을 보면서 이 명리학, 풍수학, 한의학을 이렇게 보면서 막 굉장히 유명하게 봤다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그 명리학이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불교 쪽으로 가고 뭐 스님이나 이런 분들에서 전파가 된 건 있긴 한데, 재밌죠? 그래서 이 명리학이라는 게 이 명리학 안에서 이제 생로병사가 다 있거든요. 그리고 이 명리학에 이제 세 가지로 나뉘는데, 뭐 우리가 알면은 이제 명리학자분들이 이제 철학관, 철학, 역학 들어보셨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진짜 학문으로 전통 학문으로 풀어주시는 분들이 이제 철학관, 역학으로 해서 명리학자라고 이름을 걸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스님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분들은 이제 불교로 해서 절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 당치 조직에서 이제 그 소설 장길산에 나오는 실제 이런 내용처럼 스님들이 이제 불교랑 엮으면서 좀 약간 플러스 알파가 됐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무당들이 있잖아요. 이게 무당분들이 신내림을 받으신 분들인데, 8개의 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태극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시죠? 이게 이제 빨간 색깔이고 밑에가 태극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에요. 그래서 일로 가면은 양이 커졌다 이렇게 되면 양이 작아지죠. 그리고 음은 여기 있다 이렇게 가면 음이 좀 작아지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태극기 자체가 여기 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역학이에요. 역학이고 명리학에서 나왔고, 우리나라 자체가 명리학의 선두에 되어 있는 나라인 거예요. 대한민국. 그래서 이 음양을 굉장히, 태극기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잘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운이라고 하는 건데, 태양이 뜨면은 어둠은 있기는 하죠. 공존은 하죠. 태양이 있으면은, 태양이 비치는 건 뭐죠? 이거 공인데 이거 그림자가 있죠. 음과 양은 공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태양이 지면은 이 음의 그림자가 커지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작아지면 음이 커지고, 음이 작아지면 커지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대운이나 세운을 볼 때 사람들은 뭐 대박운을 생각을 하잖아요. 운이 좋다 그러면은 대박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절대 아니고요. 양의 기운이, 좋은 기운이 커지면 안 좋은 기운이 좀 작아진다라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흐르는 거죠. 봄, 여름, 가을처럼. 봄, 여름, 가을 계절의 이 환절기를 느끼시나요? 봄인데 왜 가을이 안 오냐고 해봤자 봄이니까 가을을 기다려야 되고, 여름인데 더운데 겨울이 왜 안 오냐고 발버둥 쳐봤자 시간이 지나야 겨울이 오는 거잖아요. 이 운도 마찬가지인 거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게 바로 명리학인 거거든요. 그래서 운명이라는 거는 명리학을 보면 이제 사주팔자라고 하는데,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전략과 전술을 써서 언제든지 운의 흐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좋고 나쁜 거는 없고 상대적이고 그때 다르고 변화를 하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자연과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바로 자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그 사주팔자를 보시게 되면 이게 난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앱에서 만세력을 다운받아 보세요. 만세력을 다운받으면은 생년월일을 넣는 난이 있거든요. 생년월 시간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자시이신 분들은 11시 30분부터 뭐 1시 30분이어서 이 기준으로 3개의 사주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언제 태어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생년월시를 이렇게 딱 넣어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이게 연이에요. 연, 월, 일, 시거든요. 이게 이제 나를 나타내고, 여기에도 좀 영향력을 나타내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내가 이제 나무로 태어났는지, 불로 태어났는지, 물로 태어났는지, 금으로 태어났는지, 흙으로 태어났는지,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요즘에는 되게 앱이 좋아서 색깔로 나와요. 그래서 나무는 파란색이고요, 녹색이고, 불은 빨간색, 물은 검은색, 금은 하얀색,
톤은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색깔로 대충 보면은 아 나는 무슨 색인데 아 이걸로 태어났구나. 그리고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아 그렇구나라고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자연 현상으로 되어 있고 여기 밑에는 12간지라고 해서 띠 있죠. 띠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나도 자연의 일부이다. 이 자연의 균형에 맞춰서 내가 물인데 물이 너무 치어쳐져 있는 거에 따라서 그 날씨의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운의 조후에 맞춰서 이 운명이 운이 좋고 나쁜 게 판멸이 되는 거거든요.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좀 이해는 안 되실 거예요. 처음에 지금 접하시는 분들은. 되게 간단하다. 근데 명리학 공부를 하고 나서 제가 달라진 점이 뭐가 있냐면은 내 인간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냐면은 나 혼자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한문을 보시면 이렇게 이게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이 맨 처음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서로 이렇게 누워 있는 건데 존재할 수 없고 타인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관대해진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 남을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그 선입견이 있고 왜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거를 공부하고 나서는 사람이 60종류의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타인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아 그렇게 태어났구나라는 거를 이해를 하면서 좀 용서?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게 됐다? 용서하게 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 명리학 공부를 하시게 되면요. 저 사람이 이렇게 십성이라는 거를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십성에서는 뭐 식신상관, 뭐 비견겁재, 그리고 뭐 정인, 편인, 그리고 뭐 정간, 편간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있는데 이제 이거에 그 사람의 사주팔자 명식에 이렇게 글자가 적혀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듯이 여기 위에 이게 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뭐가 이렇게 비견, 정제, 뭐 편관 이런 글자들이 보이시죠? 그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해를 하면 용서가 되고요. 그리고 정말 신기했던 게 이게 이제 이렇게 있는데 목화토금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명리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거는 나무고 이거는 불이고 이거는 흙이고 이거는 금이고 이거는 물이잖아요. 우리 이 자연계에서 이거 말고는 뭐 더 있나요? 없죠. 뭐 공기 이런 거 빼고 이 목화토금수 그리고 우리가 일자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있죠. 여기 보세요. 목, 화, 토, 금, 수 있죠. 일, 월은 뭔지 아세요? 일, 월은 달이랑 해예요. 태양이랑 달. 그래서 목화토금수 목성, 금성, 토성, 수성, 화성 그리고 달, 해 이거를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일이 있는 거고 여기에서 목화토금수가 이렇게 상생을 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나무는요 자기가 타서 불을 생해주고 불은 나무가 타면은 재가 나오죠. 그래서 흙이 나오고 흙에서 금이 나와요. 바위 같은 거. 이 바위에서 물이 나와요. 그래서 물에서 물을 또 주죠. 이 자연은요 어떠한 하나도 나무가 물한테 역행으로 주질 않아요. 이게 뭐냐면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해서 아시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안 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연현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은 나무한테 줬는데 나무한테 너 왜 나한테 물 다시 안 줘? 이렇게 하지 않아요. 물이 나무한테 생해주면 이렇게 돌아서 물한테 금이 내가 나무한테 준 만큼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게 자연의 현상이고 이게 사랑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 사람들은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내가 줬는데 너는 그만큼 왜 안 줘라고 하는데 이게 다 돌아온다니까요. 돌아서.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되게 불쌍한 뭐 거지나 할머니를 봤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정관격들은 이제 공무원 같고 꼭 자기가 해야 되는 일만 해야 되고 그 외에는 내가 해봤자 저 사람이 인생이 나아지지 않는다 판단이 되면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정관격들은 돈을 주진 않지만 어찌됐든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돈을 내가 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불쌍한 할머니한테 내가 돈 줬으니까 너 할머니 나한테 뭐 왜 안 줘? 이럴 건가요?
그건 아니죠. 사랑이거든요. 측은지심. 기브앤테이크. 옛날에 우리 그 시골에 보면은 두레라고 하잖아요. 두레는 아시죠? 이 집에서 잔치를 하면 그 다음에 다음 그 마을 그쪽에서 잔치를 하면 또 도와주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두레는 알고 계시죠? 이게 모카토금수 옛날의 조상들의 지혜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이 사람한테 줄 때 내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줬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명리학에서 그 말하는 좀 근본적인 좀 지혜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자기네 그 삶 자체를 효율적으로 굉장히 완전히 연소시키는 하나의 내비게이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는 거는 난데 나 자신을 알아라. 뭐 이런 소크라테스의 말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명리학에서 원초적으로 맨 처음에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뭐 했다고 해서 유명하다고 하는데, 이 운명이라는 거는 그 사주팔자라는 거는 결정된 거가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내가 예측 불허의 뜻이거든요. 운이라는 거는 예측이 불허한 건데 이 예측 불허한 부분을 자신이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어느 시점에 있느냐를 파악하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행복의 인간학이라고 해서 이게 나라는 게 주체성이잖아요. 이 주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확실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나를 일단 알면은. 나를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을 잘 아나요? 진짜 내 자신을 알고 있으신 분들이 얼마나 있으실까요? 나를 먼저 알고 타자의 주체를 정확히 이해를 하게 되면 서로를 확실히 이해를 해요. 그래서 1000년 동안에 우주의 생성의 원리의 철학을 바탕으로 수많은 임상을 했어요. 임상을 통해서 정교하게 책으로 학문으로 정리를 한 게 명리학이에요. 이제 의학의 발전이랑 좀 비슷해요. 수많은 수술을 하죠. 약물이 나오고. 이게 이 명리학은 2000년 동안 통계학이에요. 그래서 그 의학이 발전한 그 기록에 따라서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되고 이런 거나 좀 비슷한 내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명리학은 그냥 사는 동안의 이야기인데 우리의 삶은 운명이라는 것에 주어진 것을 주체성을 가지고 이제 수세적이고 결정론이 아니고 내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미리 이제 예측 불허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미리 알아차리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행복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운명이라는 거는 우주로부터 우리가 부여받은 소명이나 예측 불허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사람은 태어나면 죽잖아요. 이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사는 사람이 있나요? 이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거예요, 운명. 그래서 이 명리학에서 그걸 보면은 DNA라고 있는데 내가 태어나면 생김새라는 게 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성형수술은 하긴 하지만 그리고 내 본질은 바뀔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따라서 내가 이제 내 자체의 힘을 가지고 미리 예측을 해서 사고나 대운을 안다는 거는 내가 지금 어떤 때에 놓여 있다라는 거를 아는 거거든요. 10년 단위로 대운이 바뀌기 때문에 그걸 예측을 하고 내가 좀 조심해야 될 때는 조심을 하고 나아가야 될 때는 저항을 물리치고 자신들의 관점에서 역동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실제 성리학자들은 굉장히 이게 이제 베스트셀러의 하나의 책이었기 때문에 왕들도 읽고 했으니까 이 성리학자들은 자기의 그 10년 대운을 알고 굉장히 이게 하락했을 때는요 관직에서 사표를 낸다고 하잖아요. 사표를 내고 관직에 내려가서 5년 동안 자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대요. 왜냐면은 10년 후 대운이 끝나서 그 다음 대운 때 자기가 이제 발복하는 걸 기다리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바로 수성이라고 하는데, 수성은 공부하고 기도하고 가만히 내가 이제 움츠려 있는 기간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대운이 왔을 때 왕이 다시 와서 다시 복귀하라 해서 다시 올라갔다고 해요. 굉장히 뛰어나고 똑똑하죠. 그래서 이 운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수성할 기운에 하면요 무조건 다 망해요. 정말로. 이게 임상 실험 2000년 동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무조건 수성하시고 수렴하시고 가만히 자숙하시고 그렇게 하시 자기가 이제 발복할 시기를 기다려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약간 장황하게 명리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미신이 아니라는 거, 미신은 아니고 학문적인 거고 그 우리나라의 의학이 발전된 것처럼 그 하나의 기술서이다. 2000년 동안 통계학인 거예요. 근데
이 명리학 공부를 할 때 저도 맨 처음서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좀 제가 좀 잘은 모르지만 명리학을 공부를 하면서 이게 그런 뜻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됐고, 항상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안 좋은 것은 같다라는 거, 그거를 좀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약간의 그런 잡학 지식? 그런 거라고 좀 생각하시고, 이 명리학 공부하시면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명리학이 좀 살아남지 못하고 지금 풍수학이랑 한의학만 살아남았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개가 다 명리에서 나왔어요. 명리학에서 나왔고. 이 48자를 보면 그 사람의 건강이나, 부모, 여기는 이제 조상, 부모, 뭐 이렇게 형제, 자매, 자식, 이게 다 있거든요. 너무너무 신기한데. 하여튼, 우리는 혼자 살 수 없고, 자연의 소우주라는 거. 그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이 없는데 들어주신 분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뵐게요.